안녕하세요. 배경 지식을 알면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과학 문해력의 저자 김현경입니다. 첫 번째 올린 영상을 보고서 과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였어? 비문학 줄거리를 그래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여주셔서 기쁘게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 올린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주신 거 5가지를 정리해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맞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낯선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낯선 용어들, 과학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꼭 풀이를 해줄 때 한자어의 뜻과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해나 용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 풀용이라는 한자어를 함께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용해의 원래 뜻, 온전히 풀어져서 알갱이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풀용자를 썼구나 라고 연결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용어를 공부할 때는 영어 단어처럼 1대1로 단어와 뜻을 연결짓기보다는 글 속에서 그 정의를 파악하고 한자어의 풀이를 뒷받침해주면 아이의 기억력이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만 책을 읽는다. 너무 부럽죠. 왜? 아이가 취미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독서 취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요. 사실 조금 더 지켜보는 어른이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 독서 편식하는 아이들을 보면 일부러 다양한 장르의 책을 권해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취미로 아이가 갖고 있던 독서가 오히려 학습으로 생각하면서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취미마저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독서라는 거를 2가지로 나눴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아이가 어떤 책을 읽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즐기면 돼요. 그러나 나한테 도움되는 책을 읽는 독서 시간에는 아이한테 제가 권하고 싶었던 책을 막 권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보단 나으니까 하면서 즐겁게 읽거든요. 운이 좋아서 아이가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해서 관심사가 확장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권한 책만 읽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의식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보상하면 아이는 다시 한번 책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편식하고 있구나. 다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의식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독서 기록장 중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독서 템플릿도 있으니까 그런 독서 기록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해력을 바로잡지 않고 고학년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떨어지면 학습지를 풀거나 단원평가를 봐도 문제를 못 읽어서 오지선다 문제를 못 풀어요. 아이랑 이야기해보면 분명히 다 알거든요. 수업 시간에 대답도 잘하는데 희한하게 성적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친구들이 바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사회나 과학 등의 교과서 지문이나 비문학 도서를 함께 읽으면서 교과와 문해력 지식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학 공부의 재미는요, 실험으로 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도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치게 실험에 그 당시의 체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자체도 사전사후의 과학 논리까지 한번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었는데요. 일단 이 경우는 아이가 직접 깨줘야 됩니다. 실험이 아니면 과학을 안 한다? 과학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할 이유를 아이가 어디서든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저는 일단 학교 시험을 망치는 거라고 봅니다. 학교 시험이 되게 중요한 시험도 있고 단원평가라든가 그래도 한 번쯤 굴러볼 만한, 망쳐볼 만한 시험들도 있잖아요. 나 과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부터 시작을 하면 아이가
그래도 내가 과학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어머님이 권하는 과학 공부를 도망가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아이가 깨지지 않게 하면 아이가 과학의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 논리의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험 자체의 재미만 찾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제 책이 재밌다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야, 문제집 대신 푸니까 괜찮지 않아? 하면서 아이의 학습이라고 깔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랬지, 그냥 공부하는 것보단 낫지 하면서 또 즐겁게 합니다. 약간만 시각을 바꿔줘 보세요. 재미없는 걸 재밌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것 안에서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문해력을 키우는데 기본은 문학을 읽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을 잘 읽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갖춰지거든요.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주제를 비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뛰어난 아이와 뛰어난 아이를 가르는 건 결국 비문학이라는 거죠. 문학 작품처럼 서사적인 이야기를 잘 읽는 동시에 비문학에서의 어휘 구조, 단어, 어휘, 문장, 문단, 전체 글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글 읽기, 독해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줄글을 읽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 비문학 줄글이라는 장르가 여가 생활로 읽기에는 조금 딱딱해요. 한 문장씩 앞뒤를 또 뜯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비문학은 문학처럼 이렇게 서사적인 이야기로 읽는 것과 달리 어차피 학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비문학 줄글을 다시 한번 읽혀보시는 걸 권장합니다.